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두 번째 키노트는요, OECD 스페이스 포럼의 의장이신 클레어 졸리 의장님께서 OECD가 바라본 우주 경제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Miss Claire Jolie. 졸리님, KSF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대면으로 못 가게 되어 아쉽습니다. 곧 한국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OECD의 우주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OECD가 우주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statistics and I'll come back to that in a few minutes, but also to make sure that we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developments in the space economy. We just released two major publications that may be of interest. One is the OECD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I'll come back to that. Indicators are crucial. And we also released another major report called Earth. 또 저희는 또 다른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우주 지속 가능성에 관한 레포트였었는데요. 현재 24개의 대학들, 한국의 대학들을 포함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 수치들을 찾아서 어떠한 정책 옵션들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연설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부문의 변화는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경제가 상당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며칠 전에 사무총장님과 몇몇 분들의 노력을 통해 가장 최근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수치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주 부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주 부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관들이 있고 이 자리에도 이 포럼에도 너무나도 많은 회사,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 90개의 국가들이 오늘날 궤도를 비행하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산업 우주에 참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가치 사슬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다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고 우주 적용에 대한 지식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주 관련 기술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 예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폴로 시대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의 GDP의 일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국가들이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면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예산이 우주에 있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전문성이 늘고 있습니다. 상업 우주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년 정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간 부문과 어떻게 더 잘 협력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는 상업 우주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OECD 카운슬에 공유된 슬라이드입니다. OECD 위원회는 여러 대사들과 부처들에게 우주가 얼마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좋은지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들이 시그널과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러우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갈등을 기밀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우주 자원을 활용해서 지구 인구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 브로드밴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스페이스 X를 활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상업 부문이 많은 부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마 세션 중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런 상업 응용을 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주 잔해,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지구 저궤도에 우주 폐기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주에 많은 위성들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주제에 대해서 OECD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내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근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먼 미래에는 우리가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정책 이반자들과 민간에서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OECD 국가들은 R&D 부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R&D 투자를 계속했고 이는 최초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연구 투자가 줄어들지 않았던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쇼크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우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공공보건 관련 투자입니다. 보시다시피 헬스 관련, 백신 관련 R&D 투자가 2020년에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성장이 있었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연구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우주는 이런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아시다시피 쇼핑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OECD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전쟁 때문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식량뿐만 아니라 원자재 등에서도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군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급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주 경제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추측하기를 이런 인플레이션이 감소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GDP 진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있어서도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진행되고 있어 호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많은 이상 기후가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프라 그리고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주 R&D 및 혁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몇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보시면 많은 정부들과 민간 주체들이 굉장히 우주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우주 관련 기관들은 이런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상업 모델에 있어서 아웃소싱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상업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 다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경제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에서 추가적인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자주권이라는 개념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을 다시 탄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주 경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오겠지만, 그리고 우주 경제가 굉장히 밝은 미래를 선사할 것이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회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 경제적인 펀더멘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핸드북인데요.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를 측정하는 핸드북 제2판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스페이스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핸드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신 주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체들도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OECD에서는 새로운 지표들을 내년에도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훌륭한 컨퍼런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What a great way to start the KSF. Thank you. 네, 이어서 세션 1. 세계 우주 경제에 대응하는 각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총 6분의 연사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연사분은 이곳 현장에 모셨습니다. 마크 세레스 룩셈부르크 우주국 LSA의 국장님께서 지구는 작고 우주는 크다. 우주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룩셈부르크의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실 텐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관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룩셈부르크에 대해 이 포럼 와중에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대면으로 오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과거에 이미 스페이스 우주 포럼에는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룩셈부르크 대표단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룩셈부르크의 이야기는 한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됐는데요. 그때 룩셈부르크의 정부는 첫 번째 상업적인 인공위성 운영사를 유럽에서 설립했습니다. SES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국가가 주도해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1980년대 우주가 상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일스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룩셈부르크가 ESA에 가입을 하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우주 자원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던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저희는 LSA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로운 국가 우주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룩셈부르크에 있어 정치권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몇몇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부처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여러 산업을 우선순위 분화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우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주를 활용해서 저희 경제를 다각화,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저희는 장기적인 우주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룩셈부르크의 우주 분야를 개발시키기 위해 전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에 의해 우주 산업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활동을 룩셈부르크의 우주 분야에서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굉장히 강하고 다변화된 국가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사실 저희는 우주에 집중을 할 때 과학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R&D와 교육도 지원을 하죠. 애초에 상업화가 가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주 역량을 확장시켜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은 핵심입니다. 특히 작은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에는 더 핵심이죠. 저희는 큰 국내 시장이 없습니다. 저희의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보통 경쟁을 합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포함이 될 때 그리고 상업화된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경쟁은 항상 촉진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나갈 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며칠 동안 한국에 묵으면서 이 포럼에 오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간이 지나며 위성 커뮤니케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는 이 입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바로 직전의 기조 연설에서도 클레어님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우주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폐기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위성도 많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많은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지속 가능하게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꾀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에 있는 여러 우주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R&D와 교육을 지원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구에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예시를 통해 우주 데이터와 우주 인프라가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우 전쟁에 대한 슬라이드를 저희가 봤죠. 이런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잘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런 수확량을 예측하는 것은 SDG를 지원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주 폐기물과 우주에서의 증가된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자원 활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주 자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예산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분배되는지, 할당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주에 있어 새로운 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입증시켜서 우주를 상업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우주 상업화입니다. LSA는 2018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목표들과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의 구조를 보면 4개의 주된 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첫 번째 축인데요. 저희는 룩셈부르크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익 창출을 해서 국가에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우주 생태계의 확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른 관점들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우주 활동을 룩셈부르크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인데요. 또 우주 자원 관련해서도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저희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죠. 새로운 우주 관련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원 조달도 가능하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때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펀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펀딩을 통해서 회사가 스케일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들과 우주 기업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인재 양성이 세 번째 축입니다. 이도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우주 분야처럼 성장하고 있는 아니면 더 성장해야 되는 분야가 있으면 올바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그 사업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회사들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교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대학교의 석사 프로그램도 2개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이니시어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의 강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A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는 저희의 우주 전략의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아직 오늘날 저희가 우주 자원을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미래에 우주의 경제 활동을 위해 자원 추출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주 자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죠. 다양한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자원이 포함됩니다. 이미 저희는 많은 응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 자원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우주 비행사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저희는 여러 비전을 통해 달과 우주 활동에 있어 우주 자원을 활용해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체 및 기타 우주선용 추진체에도 우주 자원이 활용될 수 있고요. 현장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차폐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우주 자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행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행성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자체도 우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날 또다시 가치가 많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주 자원에 있어서도 하이레벨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3개의 전략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주 자원 활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 법적, 규제적인 틀에 대해 얘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점에 더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과 연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연구는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활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로운 우주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노력을 통해 생태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주 디렉토리라는 것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 우주 분야의 민관 기업들이 다 그 디렉토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개의 회사의 로고들을 제가 슬라이드에 올려놨는데요. 오늘 내일 몇 개의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룩셈부르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더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몇 개의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 이해관계자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룩셈부르크 우주 분야를 개발시키기 위해 전력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투자의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알렉산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우주 경제에 대한 나사와 한국의 우주 협력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보내주신 녹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우주 경제를 세계 우주 경제 관련 주제로 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사 임직원 모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국제협력은 언제나 나사 활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사는 130개국과 600개 이상의 국제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포괄적인 민간 우주 협력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상호 협업과 프로젝트별 협업 조율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나사와 대한민국은 1962년부터 탐사, 과학, 항공 연구를 포함한 나사의 모든 임무 영역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나사와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경제의 일원으로 민간 우주 역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우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최근 약 4,69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에만 약 150억 달러가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되어 기록적인 수준의 우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2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주 개발 시대의 새로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들이 전례 없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사의 아르테미스 캠페인을 필두로 다시 달에 착륙할 뿐만 아니라 체류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나사의 중요한 우주 파트너인 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기로 했으며 이는 글로벌 우주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최초의 여성과 최초의 유색인종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달에 영구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의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 및 오리온 우주선은 물론 인간 착륙 시스템과 같은 기타 인간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달과 화성에 인간의 장기 탐사 관련 위험을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 기술 탐사 관행을 테스트할 겁니다. 이런 역량을 기본으로 달 표면에서 탄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역사적인 최초의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 표면과 주변에서 국제 협력 및 민간 노력을 통해 심우주 탐사를 위한 기반을 개발하여 상업 및 국제 파트너의 지속 가능한 달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아르테미스에 대한 국제 협력은 우주 탐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는 한국 기관들이 우주 탐사 확대에 관심을 갖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나사가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나사와 진행 중인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8월에 나사 섀도캠 장비를 탑재한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한국의 첫 아르테미스 기여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나사 과학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또 다른 성공적인 협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될 데이터는 향후 아르테미스 임무를 계획하는 데 유용할 겁니다. 우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 첫 번째 기여가 더 많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와 한국은 현재 여주 심우주 안테나에 대한 협력 가능성과 향후 아르테미스 임무에서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은 향후 나사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딜리버리를 통해 달에 운송될 여러 한국천문연구원 기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024년 달 표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력은 아르테미스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와 한국우주기관 간의 협력 범위가 탐사 및 우주과학 연구 이상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헬리오 물리학과 우주 기상 연구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 실험,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될 도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소규모 자기권 및 이온권 플라즈마 실험, 우주 기상을 연구할 한국형 큐브셋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구과학 협력의 좋은 예는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연구 코러스 AQ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 항공기, 지상 관측 및 위성 관측이 포함되어 도시, 농촌 및 해안 환경의 대기질을 제어하는 요인을 연구합니다. 코러스 AQ의 성공에 힘입어 나사의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영내 및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후속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연구에 있어 나사와 한국우주연구원은 도시 환경에서 차량과 연공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사와 협력하는 최초의 국제 파트너로서 한국항공연구원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이 신흥 분야에서 표준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다른 흥미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는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 민간 우주가 포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민간 우주 탐사에 대한 파트너십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확대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목표를 듣고 특히 기뻤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우주 커뮤니티에도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양자 간 협력 및 유엔과 같은 기구를 통한 다자 간 협력 등 국제 협력은 우리 모두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대전에서 열린 국제우주회의를 위해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대전의 위성 제조시설 방문을 마치고 전국을 여행하다 결국 부산까지 가게 되었고 경주 첨성대에도 방문했습니다. 우주 탐사와 천문학에 대한 사랑이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난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영화 제작자와 문학가들이 전 세계 우주 문화에서 점점 더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기술적인 영역과 협력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제가 매우 즐겼던 승리호와 고요의 바다 제작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콜드플레이와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으로 멋진 협업을 보여주신 방탄소년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악과 별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글로벌한 언어라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주 관련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사와의 지속적인 국가적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과학 기반의 평화로운 우주 탐사에 대한 문화적 헌신과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도널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저력의 기반에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다음은 교토 다테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의 디렉터님이시죠. 세계 우주경제에 대응하는 작사의 도전이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사의 활동에 대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작사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다타키라고 합니다. 세계 우주 경제에 대응하는 작사의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아직 우주 산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된 우주 공간이 새로 떠오르게 되었죠. 일본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사는 그저 저희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우주 경제에 대응하는 작사의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작사의 연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사 같은 경우 2003년에 세 개의 기관이 합병되며 설립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관은 아이스타스, 날, 그리고 나스다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의 예산은 약 20억 엔이었습니다. 2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직원 수는 약 1,500명입니다. 작은 기관 같을 수 있지만 저희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파트너와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사가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을 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14개에서 15개의 프로젝트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우주 개발 부문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문제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보, 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의 여러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국제 협력이 있어야 국제 우주 분야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R&D 활동은 이 5개의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성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주 운송 수단도 저희는 개발을 했습니다. 우주 운송 수단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3도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도 개발했습니다. 위성을 통해 텔레커뮤니케이션 업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DG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저희가 우주에 벌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저희는 상업 활동의 우주 비행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항공학, 항공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성취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항공술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항공 부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분야가 저희의 주된 활동 분야입니다. 이제 작사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전략이 우주 산업에 있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우주 스타트업만 타겟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규 진입 업체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네트워크 기회도 주고 또 여러 우주사업 콘테스트들도 개최됩니다. 또 여러 지원을 기업을 위해 해나갑니다. 기술적인 지원도 해나갑니다. 작사는 R&D 단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면들을 봤을 때 작사는 상업적인 활동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경제에 더 많은 상업적인 활동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작사의 사업 부문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J-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공동 경영 R&D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기업이 R&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소형 위성 발사체 미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큐브 미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민간 운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 별자리 코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올해 신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소형 그리고 대형
위성 간의 통신을 돕습니다. 또한 작사 벤처 같은 경우에는 작사의 IP를 활용하는 SME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도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미래에 더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정부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 부문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다른 활동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론치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H3 발사체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뤄내는 많은 성취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개발한 이후 발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중 활용 같은 경우 상업 협력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혁신 허브 센터를 활용해서 우주 R&D를 더 개발해 나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우주 활용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며 개발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지구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궤도상 데모 지원도 저희가 우주 활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혁신적인 위성 기술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85개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두고 있는 저희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민간 기업들과 국제 기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산업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형 위성을 활용한 기술 변환 위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고유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스파크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의 우주 산업을 개발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공동 경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논 펀딩, 더블 타겟팅 활동이 주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 기업과 잭사가 함께 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두 주체들은 실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동 데모를 거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잭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우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이스파크는 우주 관련 기업들을 우주 기술로 지원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는 36개의 코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제이스파크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다양한 우주 사업 프로그램이 포함이 됩니다. 우주 쓰레기 수거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교육 부문의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발전이 우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사는 현재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구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 2개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 푸드스피어입니다. 우주 식품 분야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50개 이상의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nk Space Life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약 100개의 기업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일본 기업, 일본 사업들을 지원해서 여러 국제 전시회에 출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저희는 여러 국제 심포지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 경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업들의 콜래버레이션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기술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또 제이테크 사이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이테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매칭도 진행되고 있고 일본 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저희의 활동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작사는 R&D 기관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는 저희의 기술과 지식을 최대화해서 우주 산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개회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대한민국 항공우주청의 설립을 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강연이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 잠시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휴식 취하시고 혹시나 미리 재개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네, 죄송합니다. 20분간 쉬시고요. 제가 다시 안내 말씀드리면 20분부터 네, 다시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편히 쉬셨습니까? 이제 다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요스트 반리우잘 유럽 우주기구인 이사 아카데미의 센터장님께서 ESA, 이사의 우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good.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발표 자료를 전체 화면으로 해서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스트 파란스라고 하고요. ESA 아카데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과학자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트레이닝, 워크숍, 그리고 테스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후자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더욱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우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우주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치적인 서포트도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살부터 18살까지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저희 유럽 우주 비행사인 토마 피스케가 보이실 텐데요. 이분께서는 애스트로바이 디바이스를 보고 계세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컴퓨터에 코딩을 하는데요. 코딩을 해서 이 경영대회에서 이기는 학생들의 작품은 이 컴퓨터에 탑재됩니다. 직접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코딩을 해서 우주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템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교육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주를 매개체로 각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자 회원국 22개국에서 거의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자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주 관련 교육과 우주 배경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교사분들께서 여러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우주를 각 교실에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대학생 이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1, 2주 정도 굉장히 집중적인 교육 코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우주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활동은 항상 학교 정규 과정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시다시피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트레이닝 프로그램 일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저희 이자 시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생들한테 지식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실험실이 있고 ISS에서의 교육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국제우주정구장도 보이실 텐데
패러볼릭 플라이트 등과 같은 교육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소개였고요. 저희가 강요회의 레벨에서 2030년 관련 우주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우주교육 2030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선두에서 저희가 우주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안서는 2019년 유럽위원회에서 나온 어젠다를 바탕으로 더욱 진화시킨 커리큘럼입니다. 하이레벨 자문단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자에서 우주 개발에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우주청과 회원국들과 자문을 통해서 주로 어떤 교육 분야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어디서 부족함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 인재를 유치할 때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학계에서 다루지 못해 본 부분이 무엇인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합니다. 이런 격차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스템 학습과 영감이 있는데요. 이 영감 부분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 여아들의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스템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토픽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 유럽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e-러닝 학습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래 프로그램에서 이런 온라인 학습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보다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2030년 목표에 대한 겁니다. At the speed of light. Technology is everywhere, and new businesses and jobs are emerging in response. But with change come challenges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Challenges that ask a lot of younger generations in particular. They will be the ones to overcome these global challenges by advancing science, innovating technologies, reimagining economies, and inventing sustainable businesses. But they need the skills for the job because they can't do it alone. Space for Education 2030 is investing in youth for the future by imagining the possibilities and getting them ready for the eventualities. Space for Education 2030 brings space to the minds of students of all ages so that the youngest may explore STEM without fear to broaden their horizons, and the oldest may take their future careers to new heights.
We empower educators so that they may innovate their teaching practices. Space for Education 2030 puts space in young people's hands because nothing is more powerful than learning by doing. Hands-on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challenge young minds to get what they need in the 21st centur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resilience, but also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Space for Education 2030 makes space for collaboration through teamwork, guidance, and know-how from leading professionals. We create the space to engage youth with the exciting careers waiting to be chosen. Space for Education 2030 is no privilege of the few, but the purview of many. Learners, educators, and enablers alike. It builds on diversity of ages, genders, abilities, backgrounds, and venues to connect whole communities working towards the same goal. Quality education for all, for a better future. Whatever the future will look like, we are preparing now for the endless possibilities ahead of u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with investment and sustainability, with creativity, inspiration, and inclusion. Space for Education 2030. This is ESA, for our youth and our future. Okay. The world is changing at the speed of That was my.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속 상사분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못하셔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요. 제가 최대한으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을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or walking us through this thorough.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익숙하고 또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곳 현장에 참여해주신 연사분이신데요. 구스타프 카브레라 로드리게스, 중남미 우주청의 대사님이십니다. 우주를 향한 중남미의 미래라는 강연으로 저희에게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한국은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우주국에 대해 우주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어로 저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락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LACS입니다. 네, 그렇다면 락사는 무엇일까요? 락사는 ALC를 영어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관일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오래된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꿈을 담은 기관인데요. 칠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우주에 있어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2021년 멕시코에서 9월 달에 저희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32개국의 우주활동 협력을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고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를 위한 영내 다자 기구이고 저희는 우주 문제에 대한 협력과 활동을 조율합니다. 저희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저희의 임무는 우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식 협력,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지역적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은 바로 자국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우주 문제에서 동등한 개발 기회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바로 우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우주는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희는 32개의 국가들을 LAC 지역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다국적인 단체입니다. 사실 알세 이전에 살렉,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협정에 서명을 했을까요? 살락의 회장이 협정에 서명을 했고요. 이 협정에 19개 국가들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왜 서명을 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점점 더 협정에 서명하는 국가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 3월 같은 경우 20개국이 가입을 했고 오늘날 2개 국가들이 가입을 위해 심사 중입니다. 10개의 국가들은 아직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참여를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AC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사정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굉장히 발전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육 역량을 가진 국가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아직 교육 현실이 녹록치 않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런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10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가입을 하기에 말이죠. 정치적으로 우주 같은 경우 군사의 영역으로만 분류해 놓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칠레,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같은 경우 법률 개정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 활동이 더 촉진될 것입니다. 2달 전 10월 달에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열기 위해 11개국이 필요한데요. 10개국이 현재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파라과이가 8번째 국가가 되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나열되어 있는 국가들이 현재 서명을 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 협정에 서명을 했으면 좋겠죠. 한마디로 2022년 끝나기 전에 11개의 국가, 한마디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세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새로운 기관이 출범할 때 이런 구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위해 생겨났고 국가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지역들의 국가들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이 저희의 구조입니다. 6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기술부장 그리고 4개의 국가가 각각 교육, 기술 그리고 협력에 있어 포함이 될 것인데요. 저희의 목적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펀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금융행정기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UNDP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멕시코, 퀘레타로 주의 우주 클러스터입니다. 퀘레타로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수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주인데요. 현재 사무실을 보면 6명만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 안에 회사들의 책상들과 로커들과 여러 활동을 위한 캐비넷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 같은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고 또 저희가 개발 중인 다른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학교 안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을 하면 11개 국가가 회원으로서 저희가 운영 구조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많은 경제들의 라틴 아메리카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사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신규 투자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각 국가의 기여금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소, 최대 제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국제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또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초기 운영 2년 동안 우선순위 프로젝트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말이죠. 우선적으로 저희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LAC 지역에 사용되는 공식 언어는 4개입니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가 스페인어고요. 그 다음으로 영어, 카리비안의 지역의 국가들이 영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어도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도 통용됩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브라질의 대통령이 브라질의 셀렉 참여에 대해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알세에 대해서도 말이죠. 브라질이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알세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국가들이 우주를 위해 투자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러한 국가들처럼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아직 없습니다. 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사실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카리비해 지역의 많은 인구가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지난 20년 동안 LAC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인력은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활동을 위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이것이 저희의 내년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전문가 양성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영내 및 역의 협력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항상 열린 문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 그리고 모든 민관 기관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알세와 함께 진행해 나가며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카리를 협력을 위해 카리에게 손을 내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AC 지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이 현재 우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2개의 국가들만 콜롬비아와 멕시코만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모든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저희가 한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선물이고 우주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해 지역이 전 세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Rodriguez.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2 1일차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태국의 새로운 우주경제라는 내용으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태국 우주지리 정보기술개발원의 피추시 부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국장님, please welcome. Please join us.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태국 뉴스페이스 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제가 보이실 텐데요. 마스 화성 관련 사진도 뒤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 설명드리자면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태국 우주 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국가 우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태국 파트너십, 그 다음에는
지스타의 우주 가치사슬 증진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태국은 40년간 우주 관련 활동을 해왔지만 대계획은 없었고 매년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재무부에서 자금 조성을 해서 우주 활동을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마스터 플랜 대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식이 온 것 같고요. 태국이 이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우주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45억 달러에 달하는 마스터 플랜이고 저희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은 따로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안보 관련 우주 기술입니다. 우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계획을 통해서 국제 안보 시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처들에서 정보를 모아서 위성에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봐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우주지리정보기술 개발원인 지스트단은 첫 번째로 우주지리 관련 정보이고 두 번째로는 위성 관련 정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 관련 말씀드리자면 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와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태국이 하나의 댐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시스템 기반으로 한 계획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주 경제 개발입니다. 우주 경제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추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주항을 포함한 태국의 많은 프로젝트가 속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통신 위성도 있지만 관측 위성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AD 에스트리움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에어버스 디펜스라고 부르는데요. 15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그때 저희가 구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위성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잘 완료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1억 3천 유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했는데 0에서 4m 정도 화상도를 가지는 위성이고 두 번째로는 소형 위성입니다. 에어버스의 자회사인 영국에 있는 곳에서 먼저 작업을 착수하고 태국과 협력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태국 제조사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마 영국 회사일 텐데요. 그 회사에서도 부품을 구매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우주 경제 혹은 우주 활동에 있어서 정부는 인프라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민간 기업들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국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 겁니다. 우주항이나 위성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할 것이고 태국에서의 민간 부문이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6번째로는 연구개발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부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서 위성 이미지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재 양성인데요. 저희가 많은 태국인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석박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국제 협력이 그 다음 요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자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미팅을 하고 협력 분야를 찾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의 성장 동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국 국가 우주법인데요. 태국 우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겁니다. 이제는 법률 쪽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는 몇 가지 국제 협정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는 무기 관련입니다. 우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두 번째는 우주 탐사 및 활용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비행사 혹은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 관련한 협정입니다. 우주 물체 등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정부가 보통 이런 우주 물체를 발사하면 등록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위성을 2개 정도 내년 3월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0.5m) 레졸루션을 가진 위성이고 두 번째는 2m 레졸루션입니다. 조금 더 일찍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미뤄진 바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슬로 협력이 있었고 첫 번째 거는 프랑스에서 발사하고 두 번째는 인도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우주법 관련해서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에서 우주활동 증진이 있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태국 우주활동 관리감독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우주법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각 국가들이 어떻게 법을 활용하고
민간 우주 활동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전체 책임 방법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표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스타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측 그리고 작동 시스템 그리고 우주 개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40년 전에는 위성에서 나온 이미지를 기관들에 보내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 이미지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스타는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가치 사슬인데요. 후방 산업에서 위성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고 중류 부문, 발사 서비스, 그 다음에 전방 산업, 위성 서비스, 다운스트림 즉 전방 산업, 지상 장비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가는 이런 가치 사슬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 태국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자주 협력을 하는데요. 아마 한 달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한국환경연구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와도 이런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과 우주 안전과 안보, 달과 우주 탐사, 그리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스타가 총괄하고 있는 우주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핑, 농업, 수자원, 도시와 사회, 재난 그리고 자연자원과 환경 관련해서도 이런 정보가 쓰입니다.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파트너국인데요. 스웨덴은 자체 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너하고 있는데 EEC와 협력을 하고 3D 위성 정보를 받아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성 백업 장소를 스웨덴 키루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오스테이션 오빗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성들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에 또 셋업을 해야 되는데요. 스웨덴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백업 장소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스타에서도 자체 위성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 8개 정도 될 텐데요. 에어버스나 다른 기관에서 구매하지 않고 태국 내에서 제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한국 기업들과도 협력을 해서 저희 위성을 개발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스페어 부품 혹은 소프트웨어 등이 될 수 있고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모르는 부분 혹은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한 협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오 새틀라이트 위성 등에 대한 분야일 수도 있고 민간 부문에서 암포스와의 협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과의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국 위치인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바다와 가깝고 이퀘이터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우주항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니 우주항을 태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과 협력을 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태국에서 우주항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생산시설인데요. AIT라고 부릅니다. 조립, 통합 및 테스트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요. 국제 표준 기준에 맞는 생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1 표준에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개발하려고 한 위성입니다. 이 생산시설에서 만들려고 했고요. 내년 3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태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부품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 시설들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특히 정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와 태국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한국과 태국이 향후 우주 개발에 있어 더 협력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 1일차 어떠셨습니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세계 우주 경제와 대한민국의 도전, 그 길에서 큰 걸음을 내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던 해외 연사분들, 그리고 이곳 행사장에서 미래의 우주 경제에 대한 국가별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신 국내외 연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일차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주산업 컨퍼런스, 세계 우주 경제에 대응한 기업의 도전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 참석해 주실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 내일 2일차 일정에도 오늘처럼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앞 로비에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맛있는 식사 즐기시면서 다른 분들과 교제 나누시고 교류의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준비하신 소정의 기념품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역사 MC 유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